우리는 통찰력을 타고난 능력이라고 여기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이 경험하고 연구한 결과 통찰력은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통찰력은 선천적인 능력도 갑자기 주어지는 초인적인 능력도 아닙니다. 통찰력은 생각의 기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 교수 제임스 사이먼스 얘기인데요. 그는 1974년에 미분 기하학 분야에서 천 사이먼스 이론을 발표하여 수학의 7대 난제 중 하나인 푸엥카레의 추측을 풀어낼 정도로 뛰어난 수학자입니다. 그는 2006년에 17억 달러, 하나 약 1조 8,700억 원이라는 연봉을 받아 웬만한 대기업의 연간 순이익보다도 많은 연봉을 받은 사람이 됐죠. 그리고 1년 뒤 2007년에는 11억 달러가 늘어난 28억 달러, 하나로 약 3조 800억 원 정도 되는 연봉을 받았습니다. 혹시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1조 8,700억 하고요. 3조 800억. 물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받은 연봉은 아니고요. 그는 1989년 자신의 펀드를 만들어서 2007년까지 약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연평균 30%를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조지 소로스의 펀드가 같은 기간 누적 수익률 약 1710%를 달성했지만 제임스 사이먼스의 펀드는 무려 2500%를 달성했죠. 해치펀드 매니저는 보통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의 성과에 따라 연봉을 받기 때문에 성과에 비례해 연봉을 받은 것입니다. 이로써 제임스 사이먼스는 순 자산이 85억 달러, 하나로 약 9조 3,5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에 이르는 재벌이 됐습니다. 솔직히 웬만한 대기업 오너들은 현금이 아니라 주식 자산 가치를 합쳐서 몇 조 자산가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연봉을 받은 거니까 현금 부자겠네요. 개쩌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펀드 운용을 잘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의 투자 방식을 분석해보면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설립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는 금융, 경제, 경영학 전공자는 거의 채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40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수학, 천문학, 전산학, 통계학, 물리학 박사 출신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임스 사이먼스는 직원들과 강당에 모여서 세상사와 통계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주에 한 번꼴로 외부 과학자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수학적 문제를 가지고 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들을 철저하게 과학적 사고와 분석에 근거해 그것이 순차적으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아니라 무조건 과학적인 근거와 사실에 입각한 논리만을 추출하여서 펀드를 운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통찰력이라는 것이 발휘된 것이고요.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워렌 버핏 이야기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2018년 기준 자산가치 813억 달러, 약 하나로 89조 4,300억 원 정도 되는데 세계 재벌 순위 4위를 달성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워렌 버핏은 자신의 고향인 미국의 네브래스카주 오마하를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브래스카주는 미국 중부에 위치해서 사실 금융이라든가 세계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거랑 거의 연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이런 곳에 살면서 어떻게 세계 부자 순위 4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한 경상북도 한 봉화 같은데? 그런 데 살면서 우리나라 재벌 순위 4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은데요. 한 연구가가 워렌 버핏에 대한 수많은 책과 자료를 조사한 끝에 그가 말했던 이런 한마디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어째서 자기 눈앞에 뻔히 보이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눈에 뻔히 보인다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볼 수 있는 사실인데 왜 나는 거기서 답을 찾는데 너희들은 못 찾느냐, 이런 의미인데요. 이 둘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이제부터 그 공통점이 뭔지 알아볼 건데, 사실 정답은 정해져 있죠. 제가 주제를 통찰력이라고 말했으니까요. 네, 공통점은 통찰력입니다. 다음 시간에 워렌 버핏이 어떤 방법으로 세계를 직접 돌아다니지 않고도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훈련을 해야 하는지 방법적인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